예, 이제 2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시의 공식적인 의정 브리핑이 아니어서 우리 홍보팀장이나 특별히 사회가 있는 건 아니고 의원 권봉수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기자님들께 좀 백브리핑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의사 일정 나눠드린 대로 당초에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중간에 공휴일 이틀이 빼니까 실질적으로 의사 일정이 이루어지는 건 5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제 340회 임시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제 340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 3회 추경 및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이 필요해서 의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작성한 의사 일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동의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공고까지 냈고, 그래서 이제 9월 4일 날 제 1차 본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 첫 번째 날께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9월 4일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조례들도 있고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 추경에 대한 구성안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조례안이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대행 동의안들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거기 안건 3호에 제가 요청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그 참고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제가 8월 26일 날 긴급 현안 질문 요구서라는 공문을 의장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긴급 현안 질문 요구를 했냐면, 출석 공무원을 구리시장으로, 제목은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소 방안 수립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촉구, 이유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 요지는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부시장 공백 사태의 원인 및 해소 방안 수립의 필요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대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석 요구서, 즉 현안 질문을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제가 역시 배포해드린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셔 보시면 거기 제6장에 보면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이라는 항목이 있고, 68조의 시장 등의 출석 요구, 69조의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69조 2의 긴급 현안 질문이라는 항목이 회의 규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9조의 2는 저희 구대의회가 출범해서 새롭게 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우리 이제 시와 의회에서는 지난 8대 의회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졌었냐면은,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조례 발의안이라든가 기타의 안건들, 예를 들면 동의안이라든가 기타 안건들을 통해서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4급 이상 국장급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런 특별위원회는 이제 5급 또는 6급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원들이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68조와 69조에 의거해서 소위 1차, 2차 정례가 되면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안건을 만들어서 시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 또는 관련 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서를 집행부로 보낸 다음에 집행부의 시장,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들이 별도로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이라는 안건을 또 만들어서 한 5일이든 7일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이어가는 식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즉 시정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은 의원 또는 집행부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은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종합적인 답변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6월과 12월 달 1년에 2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저런 현안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안들이 발생을 해서 시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담당 공무원들에게 뭔가 좀 물어야 되는데 딱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7월 달에 무슨 일이 터지면 정말 시장에게 뭔가를 묻기 위해서는 12월 달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12월 시정 질문할 때 원고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답변 듣고 이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을 즉각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69조의 2에 있는 긴급 현안 질문입니다. 이 긴급 현안 질문은 정말 문제가 터지고 회의가 임시회가 됐든 의회가 열렸을 때 담당 대상 공무원에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고 거기에 보면은 절차들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1조에 보면 1호에 보면 구리시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현안 질문 요구할 때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 요구서를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가 아까 8월 26일 날 제출한 출석 요구서 그러니까 질문 요구서가 요 2호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의장은 질문 요구서가 접수될 때는 실시 여부와 의사 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저희 운영위원회 열어서 권봉수 의원이 요구한 긴급 현안 질문, 시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다는 긴급 현안 질문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오케이 하고 의장이 의사 일정으로 확정됐던 것입니다. 4호 사망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즉시 질문 요구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저 위에 68조에 보면 원래 시장 등의 출석 요구라 해서 출석 어느 날 와서 답변하세요 하고 출석 요구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보통 진행하는데 긴급 현안 질문은 정말 긴급하게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의장이 받아들여서 집행부로 보내면 그날 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문은 시간은 총 120분으로 제한하고 각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새롭게 이 조항이 신설되어져서 이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3분의 의원이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뭐 시장께서 나오셔서 요지서 보냈으니까 그 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할 것이고 그럼 20분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 4일이 저희 1차 본회의였는데요. 9월 3일 날 시에서 공무원이 온 겁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왔는데요. 이걸 지금 저 기자님들께 배부해 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건 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비공개라고 밑에다가 적시를 해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나눠드리면은 또 이거 위반 사항이 된답니다. 근데 내용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긴급 현안 질문 요지서 송부에 따른 대리 출석자 대출 의회 사무과 5682호와 관련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서 송부에 따른 출석 요청 공무원의 불출석 사유 및 대리 출석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출석 요청 공무원은 구리시장입니다. 제가 구리시장을 출석하다고 요구했으니까요.
그랬더니 불출석 사유가 뭐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냐면 기예정된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정된 일정 추진. 대리 출석자는 시장이 못 오는 대신에 행정지원국장으로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공문이 전날인 9월 3일 4시에 발송이 되었답니다. 9월 3일 4시에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한 5시 반쯤에 통보를 받았어요. 의회 사무과 직원이 시 집행부로부터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이제 제 의견을 묻는 건 대리 출석한 행정지원국장을 상대로 해서 현안 질문하실 겁니까? 아마 그걸 묻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안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을 상대로 해서 현안 질문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납득을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현안 질문 요청은 이때 처음 드린 게 아닙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임시회를 한번 열었는데 그 임시회 시기에 이미 똑같은 내용의 현안 질문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했었고 집행부에게 송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실제 임시회가 열리기 한 사나흘 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서가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뭐라고 공문이 왔냐면은 시장께서 하계 휴가가 그 임시의 기간 동안에 예정되어 있어서 답변할 수 없으니 대리 출석자를 보내겠다라고 또 똑같은 공문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의장에게 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때도 제 339회 임시회도 의회가 독자적으로 그 임시회를 개최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개최한 임시회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시장은 집행부에 필요한 임시회를 의회에다가 요구해놓고 그 기간에 하계 휴가를 잡은 겁니다. 의회에 나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생각해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에 휴가를 잡아놓는 것 자체도 참 유감이지만 어떡하냐. 휴가 가 있는 시장 보고 출석해가지고 현안 질문 답변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철회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철회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340회 임시회 때 다시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날 오후에 일정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일정이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요. 오전 10시에 통상적으로 의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오전 10시에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수택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참석해서 시상도 하고 또 기념사도 하고 하셔야 될 사항이어서 심지어 의회에서는 그 행사에 참석을 위해서 개의 시간을 원래 10시 열리던 거를 11시로 조정을 해놓고 의사 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2시부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념식 일정을 고려해서 2시에 열릴 오후회의를 3시에 하자고 의원들 간에 협의까지 마쳤던 내용입니다. 즉 시장의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장이 안 되는 법인에 대해서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던 내용인데 전날 이렇게 기일정 때문에 이런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일날 9월 4일날 일단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1호 한 건, 2호 한 건을 처리한 다음에 제가 의회 진행 발언을 요청했던 겁니다. 시장을 상대로 해서 현안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전날 공문 한 장 딸랑 보내서 대리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서는 의원인 저로서는 현안 질문할 수 없다. 그러니 의장께서 시장이 현안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의원으로서 요청을 했고요. 의장이 심대한 그간의 결정 과정을 쭉 설명드리고 시장께서 어떤 그날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고 그날 현장에 오셔서 취재하신 기사님도 여기 우리 이영두 기자님 그날 현장에 계셨었죠. 뭐라고 의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셨냐면은
오늘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 하면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라. 그때까지 정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시고 정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 신동아 의장께서 집행부의 담당 주무국장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시장께서 언제 오실 수 있는 거냐, 오늘 일정이 뭔 거냐 그랬더니 모 대학과 무슨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의장은 그런 거였어요. 거기를 국장을 보내야지. 2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현안 질문해서 답변하라고 출석 요구 보낸 걸 일정 때문에 못 오겠다고 그 자리를 지원국장을 보내는 이런 게 어딘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날짜가 어떤 거냐, 언제 오실 수 있는 거냐, 그럼 의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현안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협의를 계속 이어갔는데, 일단 제가 전해받기로는 시장께서는 일정 때문이 아니고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의회에서 왜 못 오는지 이유를 정확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보내서 받은 두 번째 공문이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도 기자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역시 집행부에서 보낼 때 비공개 처리할 걸 요구해서 그랬더니 이건 이제 9월 4일 날 당일날 오후에 받은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해 상태에서 의장이 집행부에게 정확하게 시장이 현안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 명기하고 언제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문으로 보냈더니 답변 온 공문이 회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리시장인데 불출석 사유. 부시장 공석에 관하여 2002년 정례회부터 2024년 정례회까지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 답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부시장 직위의 1:1 인사교류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음. 지난 6월 26일 시정 질문 답변 이후 부시장 공석과 관련 변동사항이 없어 추가로 답변 드릴 내용도 없고 대내외 주요 현안사항 추진 중으로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시장을 대리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충실히 답변하겠음.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답변이 조금 진일보된 거죠. 당초에 9월 3일 날 보낼 때는 기 예정된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다가 9월 4일 당일에는 일단 그동안 답변 많이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1차 정례 기간 동안에 부시장 답변 그 시정 질문 시에 답변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답변 드릴 내용 역시 없다. 그리고 330회 임시의 기간 동안에는 워낙 일정이 빡빡하셔서 일정 내실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리자로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얘기한 건이니까 답변 드렸으니까 다시 답변할 게 없다. 지금 부시장 공백 문제가 행정행위에서 발생했다가 문제가 끝난 문제면 예를 들면 그동안 답변한 것 때문에 나 다시 답변하기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데요. 이건 계속 진행 상태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 답변했다 그랬어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내내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7월부터 공석이었으니까 그해 12월 달 2차 정리회 때 당연히 물었겠죠. 2023년 1차 정리회 때 또 물었겠죠. 왜?
12월 달에 물어서 내년에 모셔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못 모셔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언제 모셔올 거냐. 또 7월 정기 인사 때 오실 거라고 예측했으니까 그다음 또 2023년대 또 물어봤고 또 올해 6월 달에도 아직 안 왔으니까 물어봤는데 문제는 그 답변을 하신 게 6월 달이었는데 7월 경기도 정기 인사에서 역시 부시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은 왜 못 왔는지, 이번 7월 정기 인사에서도 왜 빠졌는지, 그동안 뭐가 진척이 있는지 당연히 현안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지난 6월에 답변했으니까 지금 답변 드릴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뉴시스라는 매체에서 4월 30일 날 구리시에는 부시장이 없다. 7월이면 이민원 언제까지?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즉 올 1월 인사 때 부시장이 없으니까 4월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이미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경기신문에서 7월 8일 날 또 부시장 관련 기사가 또 났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선 놓고 갈등 장기화, 부시장 인사 언제? 4월 달에 이 기사가 써졌는데 7월 달에 이 기사를 왜 쓰죠? 이미 수없이 기사가 써져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대로 시장의 논리라면 이미 그동안 기사 많이 썼고 부시장 안 오는 거 똑같은데 언론 기사 그러면 쓰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쓰냐면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지난 일이 아니고 현재도 부시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시민들은 도대체 내년 1월 인사 때는 부시장이 오는 거냐? 올 하반기 때 부시장 없이 구리시 행정은 제대로 굴러가는 거냐? 등등을 궁금해하는 거고 그 궁금증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물으려고 준비해서 현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정 질문에서 다 물어본 거니까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고요? 제 질문을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동안 시정 질문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지 못하신, 안 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할 예정인데 그걸 어떻게 예단하고 답변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안 하겠다고 이런 답변서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제가 배부해드린 사실은 회의 규칙에도 있습니다. 규정은. 시장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법규 위반 아닙니다. 시장이 안 오는 게 무슨 조례를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한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40년 넘게 국회 개원식에 쭉 참석을 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법에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나 수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안 가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건 관행이나 소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자리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고 존중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관행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대리인 회의 규칙 아까 여기 공문에 보내는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지방자치법 제51조 거기 보면은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여기에도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대리자 지정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도대체 이런 답변을 하는 걸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날 1차 본회의 시간에 이제 몇몇 기자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그리고 이 현안 질문 문제로 인해서 정해가 된다는 사실을 속보로 보내드렸고 그게 이후에 기사로 쭉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후속 문제가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 신동아 의장께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시게 되죠. 이거는 아마 보도자료로 해서 많은 기자님들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긴급 현안 질문 불출석 통보에 따른 입장문.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압축해서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백경현 시장께서는 빨리 의회에 출석하셔서 현안 질문에 답변하시라 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또 하나 보도자료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보내셨죠. 구리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첫날부터 초유의 파행 사태, 국힘 시의원들 민생부터 챙겨라 반발 이렇게 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세 분 시의원님이 김용현 의원께서 뭐 대표로 해가지고 기자님들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의회가 진행이 안 되고 정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속개를 하라. 마치 우리 의회가 민생을 돌보지 않아서 문제가 있으니 이거부터 챙기라라는 이런 보도자료를. 그래서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 두 개의 보도자료를 병렬적으로 대치해서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처음 시초를 잘 이해를 안 하신 상태에서 기사를 쓰신 듯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하여튼 일의 전말은 이렇게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이라면 아니 제가 운영하는 집행부에 지금 현안이 된 3회 추경도 있고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집행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또 올 9월까지는 꼭 법적으로 이루어야 될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든 관리대행 동의안이 됐건 각종 동의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의회에 나가서 20분 답변하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파행 상태로 몰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 가서 어떤 욕을 먹든지 어떤 질책을 받든지 그걸 내가 감당을 해야지 왜 시행정부 전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파행 사태를 야기시킵니까? 그래서 오늘 3일차 원래 정상적이라면 9월 4일 날 1차 본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어져서 제가 나눠드린 의사 일정에 따르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부가 제출한 3회 추경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 화요일 날 2차 본회의를 열어서 그 추경안과 그리고 오늘 첫날 처리하지 못한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3일차인 오늘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고 이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조금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건 잘 알겠고, 네, 또 그거의 과정 설명하신 거는 이미 기사가 다 쓴 네. 내용이고 이제 이후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후가 중요한 건데 이제 새로운 팩트가 나와야지 백브리핑이 되든 뭐 되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현안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함, 특히 그 부시장 공백 상태로 인해서 시의 행정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기를 원해서 현안 질문을 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현안 질문 답변에 대한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3일째 의회가 파행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신동관 의장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의회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장께서 전향적으로 하여튼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하시라. 예를 들면 참 이거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그동안 우리 신동관 의장께서 어느 정도까지 고심을 하시면서 정상화 추진을 요구했냐면 이 일이 터진 첫날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현안 질문에 나오기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
근데 긴급 현안 질문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전에 원고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요지서만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늘 익숙하신 시정 질문으로 바꿔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즉 다음 날이라도 제가 요 부시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 별도로 날짜를 마지막 날짜로 옮겨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으로 해서 그날 답변을 받으시는 건 어떻겠느냐. 오케이 했습니다. 뭐 그것 가능하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부시장 공백 사태에 대한 시장의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시장이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담당 주무국장 등으로 하여금 시장께 그런 걸 제안도 해보신 모양인데 역시 시정 질문했는데 대리자로 답변하겠다고 내보내버릴 사항이 되면은 이건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려오기 전에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겠다. 빨리 정상화하시라. 의사일정 회기 연장하셔야 되고 이미 사무를 그냥 공짜로 까먹었으니 회기 연장해서 원래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의장께서 어떤 조치라도 하시라. 그러면 나로서는 받아들이겠다. 예를 들면 뭐 현안 질문을 지금 전혀 이 시장에 안 나오니까 뭐 의원님 철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철회도 하마. 또는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첫날 현안 질문을 하지 말고 마지막 날 현안 질문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의장께서 그런 뭐랄까요 융통성을 가지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또는 집행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안 질문, 시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는 시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원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뭐 질문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우리 의회에 주어져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현안 질문이 만약에 이번 회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집행부에서 계속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정말 시민들의 궁금증 또는 시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이른 시일 내 저희 우리 구리시의회에 가지고 있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조사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설을 받으면 의장께 요구할 수 있고 그럼 의사일정 확정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리시에 2년 2개월 넘도록 지금 부시장 공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처리한 여러 행정행위들이 정당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제안을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관철시킬 생각이고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게 되면 좀 더 단순히 20분 동안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듣는 정도가 아니고 시장을 포함한 모든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부시장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의 대화 파트너가 됐던 경기도의 인사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요구할 수 있고 행안부 또 그동안 시장께서 또 우리 구리시에서 밝혔던 것처럼 부시장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던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을 내렸던 법제처 등의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참고인으로 모셔서 보다 자세하게 어떤 시민들의 의문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듯해서 이번 현안 질문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건 그 문제대로 풀어가고 이번 예정돼 있던 340회 임시회는 의장께서 재량을 가지시고 월요일부터라도 하루빨리 정상화하셔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우려 또는 당장 3회 추경이 뭐 추석 더군다나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져서 추석 연휴 전에라도 340회 임시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자라고 의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네. 임시회는 정상화시켜놓고 네. 행정사무조사 하겠다 이 말씀. 뭐 압박이라기보다는 현안 질문으로 저 의문사항이 해소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 현안 질문이나 시정 질문은 대리자로 하여금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뭐 추석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면 10월 초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임시회 소집 요구해서 적어도 이번에야말로 그냥 늘 아까 시장의 답변처럼 시정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했는데 한 번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결국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렇다라면은 그동안 행정행위에 있어서 잘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따져봐서 정말 내년 1월 1일 경기도 정기 인사시에는 부시장이 구리시에 뭐 하여튼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정행위가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이번 임시회는 네, 민생을 위해서 네, 부시장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오케이 네. 하겠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생을 위한 임시회대로 진행하고 네,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네. 부시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워딩이 좀 그런데요. 부시장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한 그래서 의사 일정에 따라 저기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긴급 현안 질문을 뭐 철회하든 또는 회기 마지막 날로 옮기든지 간에 여하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의장께서 이거 의사 일정에서 뺍시다라고 하면 뺄 수도 있다. 또는 이걸 그래도 시장께 계속 촉구하기 위해서 의사 일정 마지막 날로 옮기겠다라는 제안을 하시면 그것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든 340회 임시회가 정상화돼서 월요일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최대한 융통 권한을 줄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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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시장께서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회기 마지막 날로 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일정 조정 왜 여유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정상적이면 회기 마지막 날은 다음 주 금요일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와서 그러면은 현안 질문 답변할게.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소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 뒤에 김동완 기자님이 네, 행정사무조사 건은 네, 차치하고 네. 그 의장이나 같은 당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공감대가 아니요, 지금 지금 제가 와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 그래서 오늘 꼼꼼히 어제 저녁에 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례를 꼼꼼히 출력해서 다 읽어봤어요. 일단 요건이 3분의 1 의원 연설을 받으면 됩니다. 예, 받을 자신 있습니다. 받을 자신 있고 뭐 여기 조례에 의거하면은 그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못할 하등의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동완 기자님. 부시장 사태는 현안 질문으로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현 시장의 임기 이후에 2년 2개월 동안 이 공백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정말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부시장이 이렇게 장기간 부존재하는 행위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대다수 몇 개를 빼고 뭐 통합방위협의회 등 몇 개 그 법률에서 시장이 위원장 하는 그런 걸 빼고 나면은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 전반에 국을 넘나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해된 범위 내에서 소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리시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자 위원장이 되어야 될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야 될 부시장이 공백이에요. 자 저는 이제 전반기에 의장이었다가 이번에 후반기에 의원으로 내려와서 위원회 가서 첫 위원회 참석했던 회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위회가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우리 구리시의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중요한 건축에 대해서 의결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조례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회의를 하러 가봤더니 당연히 부시장 공석이니 누가 회의를 주재하냐면은 부위원장이 주재를 합니다. 부위원장은 누구냐면은 교수님 한 분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중차대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이유는 그 행정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져서 주재하라는 의미인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보고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날 진행하는 거 보니까 그 주무 과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은 이런 중요한 현안이 구리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행정 자체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입니다.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사위원회, 뭐 도시건축위원회, 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등 우리 조례를 찾아보면은 거의 부시장이 위원장 되는 당연직으로 되는 수많은 위원회들이 존재하고 그 위원회들 제가 인사위원회를 물어보는 이유를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당연합니다. 시장이 인사할 때 적어도 전문 행정관료인 부시장이 총괄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걸음장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는 그 부시장이 부존재하는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시장의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또는 언론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파행 상태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시장 공백이고 이런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영도 기자님. 아, 연장해서. 네, 그렇죠. 네. 아니,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번 회기에 도저히 시장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저 권 의원님 그건 차라리 행정사무조사에서 하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제가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일정을 옮겨서 마지막 날 듣는 것으로 하시죠. 그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재량을 그러니까 당초 의사 일정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게 확정된 의사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회기 결정의 건이라든가 의사 일정 요 의사 일정을 의원 8명이 합의하고 집행부에 통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무한 건에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한 건을 없애든 사무한 건을 마지막 날 뭐 12호 안건으로 옮기든지 간에 그런 재량을 가지시고 충분히 이 340회 임시회를 정상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다만 이 현안 질문의 건이 이번 회기 중에 만약에 철회되어서 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저로서는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이영도 기자님. 네. 민선 8기 시장 임기 4년 중에 네. 구리시 부시장 공석이 벌써 3년째가 됐는데 네네. 이 같은 부시장 공석이 구리 시민들께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관료제 사회는 인간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현재까지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수행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해서 뽑는 대신에 그다음에 그야말로 시험을 통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부시장이라는 부자치단체장이 급수가 그렇잖아요. 우리 4급까지 내부적으로 국장들이 있고 그에 3급 부시장을 두고 한 이유는 소위 행정에 있어서 총괄적 지휘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행정행위의 총괄적 책임자로서 부시장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었고 암만 해도 선출직으로 되는 저희들 선출직들은 모든 행정행위 자체에도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다시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행정을 그래도 기본 원칙을 총괄해 줄 수 있는 책임자로 부시장 제도를 준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을 지금 2년 2개월째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삐걱거림 또는 왜곡되어진 현상이 얼마나 많을까?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위원회 제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결제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 라인도 정상적 결제는 기한자가 기한해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그리고 시장 결제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결 제도를 줬기 때문에 어느 거는 과장까지 어느 거는 국장까지 어느 거는 부시장까지 그다음에 시장 결제 받는 걸 해놨는데 지금 구리시 행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느 국장이나 또는 과장이나 팀장들도 과장 전결 행위 제대로 못하죠. 국장 전결 못합니다. 소위 시장에게 방침이라는 걸 받아서 해요. 이런 부분들을 왜 어디서 파생되느냐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 이 관료제도의 핵심을 지금 제대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저는 여기고 있고 그래서 아까 김동완 기자님 이거 왜 현안 질문했습니까? 그래서 현안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철원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현안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해야지 어떡합니까? 네. 네, 우리 한승목 국장님. 불출석을 하셨을 거. 다음에도 불출석을 하시고. 네. 이권에 대해서 여기에 그 대안 같은 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현재 현안 질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있는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라든가 우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것처럼 대리자 출석이 가능하다. 뭐 그런 저기에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의회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게 되면은요, 증인 채택을 하면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 과태료도 부과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 말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조사에 관한 조례, 요 관련 법이라든가 이제 국정감사법이라든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그거에 의해서 작성된 그 모델에 의해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는 강제성을 그나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시면 좀 곤란하실 겁니다. 곤란하시고 또 증인하고 참고인이 다르고 그래서 그건 소위 현안 질문보다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어서 조금 안 나오시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조사 안 나오면은 고발해야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라고 시장께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현행 법으로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이상은 아직 없는데 혹시 김 기자님께서 그 이상 강제해가지고 저 시장이 의회에서 답변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요, 김 기자님, 아니 그건 강한 게 아니고 저는 제도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고 그 의원으로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면 제가 활동하는 범주는 적어도 그 규칙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행해하는 게 옳은 거지. 그걸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한테 제가 머리 깎고 간다고 해서 나오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 오랜만에 기자님들 만나셔서 어제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오늘 삭발을 하고 올 걸 그랬나 봅니다. 그랬으면 김 기자님 말씀대로 좀 시장께 좀 더 강한 푸싱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삭발하고 피켓 시위하고 하는 거고요. 그나마 저희처럼 제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제도 하에서 100% 그 제도를 활용 또는 잘 운용해서 그야말로 원래의 취지대로 하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의원으로서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삭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삭발하는 상황이 없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우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업 공무원제도 말씀하셔서 네. 원론적인 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시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저는 이해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제 개인적 생각에는 부시장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시 행정에서 크게 역할을 차지할까 싶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의회에서 네. 공방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백경원 시장님께서는 부시장을 이렇게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오는 걸 왜 반대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왜 이렇게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의장님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할까 뭐 짐작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현안 질문을 통해서 쭉 답변들이 조금씩 변화됐었어요. 뭐 처음에는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늦췄다. 두 번째는 현재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부시장, 부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도에 항거하기 위해서 1대1 맞교환을 하다 보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 뭐 등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도 똑같이 우리 기자님처럼 백 시장님께 현안 질문을 통해서 그럼 지금도 그 어떤 생각인지를 정확히 시민들이 알려준다. 왜?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때문에
2년 2개월째 부시장 공백 사퇴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로 인한 손실이 크면 내 주장을 꺾더라도 이걸 택하고 하는 게 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원래 말씀했던 것처럼 뭐 개방형 기재 한다, 일제일 인사교환 한다, 이 부분 때문에 2년 2개월을 이 왜곡된 체제를 가지고 가는 거를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어서 현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소위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돼서 부자치단체장을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민선시장이 선임하는 게 이론적으로 옳다라는 주장에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제가 직업제도 왜곡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정 기자님도 인사위원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그나마 걸음장치가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구리시에서 계속 공직 생활을 해야 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시장이 4년마다 바뀔 때마다 그 시장에 대해서 내 인사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뭔가 제대로 행정행위를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가혹한 거죠. 그런 그분들에게, 그런 공직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줘야 되냐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내 소신껏 그다음에 원래의 원칙대로 행정행위를 하면 불이익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행정 효율성이 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적어도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가 나름대로 합리적 제동장치로서 작용해야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지금 그게 2년 2개월째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구리시 인사 평점을 무척 낮게 주는 입장에서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부시장 공백 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안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잘 돌아가도록 의회가 더 감독하겠습니다. 부시장 불러다 놓고 시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당신은 조금 있다가 경기도 갈 거니까 부당한 인사 지시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 지시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노라고 할 수 있도록 소신껏 하라고 의회가 계속 추동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하면 무조건 1시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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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안 질문이 이루어지면 현안 질문 시기에, 현안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라도 좀 이철원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파행적으로 부시장 공백 사태에서
당연히 맡아야 될 인사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도 좀 따져보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이건 좀 큰일 날 문제니까 빨리 부시장 좀 모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쳐도 괜찮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기자님들 오시라고 하는 게 정말 예의 없는 짓인 거 압니다. 오늘 마감하시고 기사도 마감하시고 또 주말 보내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3일째 파행되고 있는 제340회 구리시의회 이제 임시와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좀 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오늘 16분인가요? 16분의 기자님들은 제가 꼭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